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소기업센터와 뉴욕 한인 청과협회, 식품협회, 내일협회 등 한인 직능단체가 중심이 돼 지난 12일 플러싱에서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 소기업센터와 뉴욕 한인 청과협회, 뉴욕 한인 식품협회, 뉴욕 한인 내일협회 등 한인 직능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난 12일 한인을 포함한 뉴욕 수상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뉴욕주 노동국 직원을 초청해 노동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9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노동법인 임금갈취방지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고용주들의 벌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종전에 가지고 있던 양식, 그다음에 기록상, 그다음에 또 그 벌칙이 아주 까다로워져서 이 본 세미나를 통해서 현재 지금 시행되고 곧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해서 알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의무사항은 또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종업원 채용 시 임금과 수령일 등을 명시한 임금통지서를 해당 종업원의 모국어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와 종업원이 서명한 후 최소 6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임금통지서는 고용을 1년마다 업데이트해 종업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차후에 어떠한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노동 집약적인 사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특히 노동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 발효된 임금갈취방지법에 의해 고용주들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도 크게 늘었습니다. 임금통지서를 고용 후 10일 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위반일로부터 매주 $50씩 최고 $2,5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의 최고 액수도 이전의 25%에서 체불임금 전액으로 늘어나고 노동법 위반 신고를 한 종업원 보호 규정도 강화돼 체불임금은 물론 100% 페널티와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38 선거구에 포함됐던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가 팰리세이즈 파크와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한인 정치인 배출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현 포트리 교육위원으로 있는 존방 의원이 뉴저지 한인 최초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할 뜻을 밝혀 한인 사회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38 선거구에 포함돼 있었던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가 팰리세이즈 파크와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이번 선거구 재조정을 계기로 한인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 뉴저지 제37 선거구에서 한인 최초 주 하원 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리 지역 교육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방 교육위원은 37 선거구 재조정이 한인 사회에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 잘 준비해 뉴저지 한인 최초의 주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겠다는 긍정적 포부를 밝혔습니다. New 37th District이 한국 사람의 정말 큰 opportunity죠. There possibility in 2 years, 한 2년 있으면은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 그거 assembly 좀 할지 하겠어요. At this point, there's only a small handful of people who are being considered. I think 그렇지만요. I think this is an opportunity. 한국 사람이 지금 이거 좀 해보고 이겨야죠. This new district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좀 candidate 해가지고 좀 if we lose, it's going to be a big embarrassment. 한인 유권자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뉴저지 제37 선거구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현재 약 5,000명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만일 더 많은 한인 유권자가 확보될 경우 뉴저지 한인 최초 주 하원 의원의 배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백인들이 한인 인구가 그냥 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천을 줘서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스루트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한인 사회가 후보를 내서 우리 한인들을 대표할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면 그거는 그야말로 힘이 있는 우리의 이런 현안이나 이슈를 이 주류 정치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포트리와 팰리세이즈 파크 지역이 뉴저지 제37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앞으로 한인 사회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지고 타인종 커뮤니티의 지지와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한인 정치인 배출이 더욱 수월해져 한인 정치력이 한층 더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KACF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엄마를 부탁해 작가 신경숙 씨를 초청해 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작품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인 KACF가 13일 맨하튼 아트게이트 갤러리에서 최근 영업한 출간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국의 인기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저자 신경숙 씨를 초청해 독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가해 작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ACF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고 서로 더 잘 그런 understanding, communication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이날 행사에서 신경숙 작가는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한 부분을 낭독한 뒤 영문 통역을 통해 참석한 한인과 외국 독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신경숙 작가를 포함한 여러 KCAF 위원들은 독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소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게 참 좋아요. 신경숙 작가는 소설을 읽는 동안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엄마들이 우리 마음 안으로 되돌아오는 심리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소설책은 한국 문학으로서 미국에 내리는 첫눈이 될 것이며 향후 또 다른 아름다운 눈들이 풍성하게 쌓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경숙 작가는 오늘 5월 17일부터 한 달간 유럽의 8개국에서 번역판을 출간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8월 말까지 뉴욕에 머무를 예정이며 이번 해외 방문 일정이 다음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플러싱 재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13일자 비즈니스 섹션 7면 머리 기사에서 뉴욕시에서 아시안 인구가 가장 많은 플러싱은 가장 혼잡한 다운타운 가운데 하나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대형 재개발 사업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RKU 히스극장 등을 소개하며 이들 사업이 플러싱 다운타운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건축 자재상과 자동차 정비 공장 등이 들어서 있는 강변 지역이 식당과 산책로 등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커뮤니티 컬리지 수업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 정부 지원금이 줄어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서포 카운티 커뮤니티 컬리지 이사회는 올해 대학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580만 달러 증가한 1억 9,520만 달러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수업료는 지난해보다 250달러가 오른 연 4,026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소 커뮤니티 컬리지 이사회 역시 수업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저지주 버겐 커뮤니티 컬리지도 올 가을 학기부터 수업료를 5.5% 인상할 방침입니다. 포로코 등 카페인과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수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 주상원에 상정돼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클라인 주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CAB의 판매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CAB란 질량에서 알코올이 5에서 15%를 차지하고 각성제가 온스당 6mg 이상 함유된 음료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CAB는 현재 14에서 25세 사이 젊은 층에서 폭넓게 애용되고 있는데 최근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압류되는 아파트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은 강제로 퇴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뉴욕시에는 5가구 이상 입주한 개인 소유 아파트 가운데 720채가 압류돼 90년대 중반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압류되는 아파트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가 결정된 건물들은 지난 10년간 다른 건물보다 뉴욕시 빌딩국 티켓을 15%나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장기 기증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신청서에 장기 기증 의사를 예 혹은 아니오로 명확히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13일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은 로렌 쉴즈의 이름을 따 로렌법이라고 불립니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칼루치 주 상원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은 장기기증자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장기기증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현대캐피털 해킹 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용한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관련 서버를 압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13일 성명을 내고 PC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이용된 바이러스는 코어 플러드라는 프로그램으로 키보드의 동작을 기록해 PC 사용자의 웹사이트 로그인 아이디나 암호 또는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코어 플러드 프로그램이 지난 10여 년간 약 200만 명의 금융정보 유출에 악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소자 10명 가운데 4명이 출소한 지 3년 만에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A Today는 13일 퓨센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 10여 년간 재소자들의 재범률이 꾸준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52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주정부 교도소의 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각 주 정부들이 최근 재정난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범죄자들을 조기 또는 가석방하거나 가급적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앞으로 12년 내에 재정 적자를 4조 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지 워싱턴대에서 가진 장기 재정 적자 감축 방안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고 건강보험 및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처럼 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차 대전 이후 최장기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3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총 부채가 작년 말에 14조 달러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2012 회계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1조 1천억 달러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제시한 장기 계획은 적자 감축 규모를 훨씬 더 크게 잡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2015년까지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 총생산의 2.5% 규모로 억제하고 2020년께는 2% 수준으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대량 방출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제1동포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일 센다이 한국총영사관과 민단 후쿠시마 본부, 총련 후쿠시마 본부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에 사는 동포 2062명 중 숨지거나 크게 다친 이들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피난 지시 구역과 옥내 대피 구역 등이 설정됐고 일부 동포들이 지바, 오사카 등지의 친척집으로 피했거나 일부는 집안에 머무는 등의 이유로 생사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민단 후쿠시마 본부의 이재창 조직부장은 민단에 등록된 동포들이 776명인데 원전과 가까운 지역은 직접 집에 가서 생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최근에야 전원 무사하고 다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집 마당이 침수되는 등의 재산 피해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교장각 도서 297권 가운데 1차분이 14일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외교장각 도서는 한국에는 없는 유일본 30권 중 8권을 포함해 모두 75권으로 약탈당한 지 145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됩니다. 5상자 분량의 이 도서는 전날인 13일 오후 9시께 트럭에 실려 프랑스 파리 외곽 샤를드골 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했으며 3시간가량 후에 아시아나 항공 오지 502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외교장각 도서를 실은 아시아나 항공편은 14일 오전 3시 10분 출발했으며 오후 2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장각 도서들은 이번을 포함해 내달 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반환되며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번갈아 무료로 수송을 받습니다.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이 오는 27일에서 29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상무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크 장관이 5명의 하원 의원들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 협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한단에는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과 짐 맥터모드, 조지프 크롤리, 게리 피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라이커트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항공 관제사의 심야 졸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 전역의 공항 관제를 책임지고 있는 미 항공교통기구 책임자가 사퇴했습니다. 랜디 베빗 미 연방항공청 청장은 14일 항공 관제사들의 잇따른 졸음 사고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퇴는 미국 네바다주의 리호타노 국제공항에서 전날 새벽 의료용 항공기 한 대가 착륙하는 도중 관제사가 잠들어 교신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 베빗 청장은 항공 관제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항공 관제사가 심야에 조는 바람에 항공기 2대가 관제탑에 유도 없이 착륙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데니스 월캇 신임 뉴욕시 교육감의 교육감 임명을 13일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주 교육국 산하 교육자문위원회는 이날 모임에서 교육행정 자격증이 없는 월캇 신임시 교육감이 교육감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데 대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7일 새로 임명된 월캇시 교육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데이비 스타이너 뉴욕주 교육국장이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캇시 교육감 임명자는 블랙 전 교육감과 달리 교육계 경력이 풍부하지만 교육행정직 자격증이 없어 주 교육국의 해외 승인 없이는 시 교육감 직책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병사 2명에게 군 최고영예인 명예훈장을 추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3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백악관에서 한국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앤서니 카호 오 하노하노 일병과 헨리 슈벡슬라 일병의 유족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호 오 하노하노 일병은 1951년 9월 1일 교전 도중 전사했으며 슈벡슬라 일병은 전투 중에 날아온 수류탄에 몸을 날려 동료를 구했으나 본인은 1952년 6월 12일 사망했습니다. 명예훈장은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훈장으로 지난 1861년 의회가 이를 승인한 이후 지금까지 수훈자가 3,400여 명에 불과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3명에게만 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뉴욕시의 자전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뉴요커의 0.6%만이 통근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대학이 12일 발표한 연구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시내 자전거 통근자 수는 22,686명으로 집계돼 2년 전에 26,000명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이는 도로별로 자전거 노선을 증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 수를 늘리려는 시 정부 노력이 별다른 효력을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기초해 뉴욕 시민들의 통근 수단을 분석한 결과로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외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30%였으며 10%는 도보로 통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대도시의 자전거 통근자 비율과 비교해보면 보스턴이 2.2%, 워싱턴 DC가 2.3%, 시카고가 1.2% 등으로 나타나 뉴욕시보다 모두 자전거 이용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14일 목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에도 부분적으로 구름이 자리하겠지만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물러가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 주말인 토요일은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대학 진학 SAT 전문 학원인 아나스 리뷰에서 봄방학을 맞이해 4월 16일과 20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SAT 모의시험 및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늘푸른 농장이 오는 17일 제9회 벚꽃축제를 실시합니다.
남미식 숯불 바베큐 요리 등 푸짐한 음식을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역마차를 타고 농장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씩을 드리며 참가하는 가족들에게는 배즙 한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가비는 무료, 사진 콘테스트 응모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진행해오던 브루클린 한인 노인회의 어버이날 행사가 오는 5월 2일 낮 12시 브루클린 한인 노인회관에서 올해도 열립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 보건위원회가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플러싱 YWCA에서 무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보건위원회는 환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목감기, 기침감기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건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무료 상담도 갖습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오는 5월 1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이행이라는 주제로 창립 18주년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재단 리더십 프로그램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과 시상식을 진행하며 노석주 전 한인 커뮤니티 재단 회장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예약은 5월 1일까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공립도서관이 오는 15일 오후 7시 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기금모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본계 피아니스트 레리나 시미주의 공연과 함께 20여 명의 예술가가 나눠온 미술작품에 대한 경매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는 이혜인 수녀가 2011년 봄 암투병 속에서 더욱 섬세하고 깊어진 마음의 무늬들을 진솔하게 담은 산문집입니다. 이 작품은 이혜인 수녀가 암투병과 동시에 사랑하는 지인들의 잇단 죽음을 묵도하는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판화가 황규백의 정겨운 돌담, 작은 새 등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사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된 정감을 일깨우는 그림들이 수록돼 한층 눈길을 끄는 작품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연방노동부가 지난 9일부터 새로 개정된 노동법인 웨이지 세프트 프리벤션 액트 임금 갈취 방지법을 시행함에 따라 각 한인단체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징수를 당하지 않도록 각 단체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플러싱 백구경찰서 맞은편에 있는 마세도니아 처치에서는 뉴욕 한인 소기업센터가 한인 직능단체협의회와 함께 노동법 세미나를 열고 새로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 장소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인 델리와 식당업소 관계자와 네일, 청과 수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종업원들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노동법 설명과 함께 고용주의 서류작업 작성 지침과 늘어난 벌금 내역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뉴욕주 노동국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된 서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위반 고용주들에게 부과하는 페널티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금 통지서를 고용 후 10일 내에 종업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로부터 매주 $50씩 최고 $2,50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의 최고 액수도 이전의 25%에서 체불임금 전액으로 늘어나 노동법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고용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입니다. 또한 노동법 위반 신고를 한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 규정 또한 크게 강화됐습니다.
체불임금을 물론 100% 페널티에다 $10,000를 추가로 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3자의 신고 효력도 강화돼 기존에는 커뮤니티 단체 등 제3자가 노동국에 신고할 경우 까다로운 사전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한인 업주들의 경우 가능한 빨리 새로 개정된 노동법을 숙지하기 바라며 평소 철저한 장부 관리를 통해 억울한 벌금을 물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낙상 방지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치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은 낙상 사고가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약을 여러 가지로 드시면은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어져 가지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과 선생님께 꼭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면 넘어지므로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을 치료하고 책일 때 쓰는 것을 걸어 다닐 때 쓰면은 또 잘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계단이나 욕실에서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계단과 욕실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단 다닐 때는 레일을 꼭 잡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마룻바닥에 양말을 신고 다니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카펫을 깔거나 집안에서도 신발을 튼튼한 것을 신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4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